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수북 심포지엄에서 간단하게 강연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강상우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현재 연구기획부에 있습니다. 수학 빌런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볼 거예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분야가 상당히 넓죠. 상당히 많은 분야의 학문들이 합쳐져서 인공지능을 다루게 될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사실 우리 수준에서 다 알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매우 미세하게, 매우 작은 부분을 배워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전환이라고 써놨는데요. 이런 수업을 할 때 특징이 전환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왔다 갔다를 많이 한다는 거죠. 뭐 크롬을 켰다가, 뭐 한글을 켰다가, 뭐 엑셀을 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을 하면은 항상 비용이 생깁니다. 비용. 전환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생기면은 문제가 뭐냐?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오른쪽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저 전환을 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사용을 해서 오른쪽으로 가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을 잘 해야겠죠.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어떤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전환을 한다라는 소리는 뭐 A라는 툴을 사용하고, A라는 툴이 있을 때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기능 사용하고, B라는 툴이 있을 때 거기에서도 내가 필요한 기능만 사용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A를 다 알 필요가 없고 B를 다 알 필요가 없죠. A 중에서 내가 원하는 기능, B 중에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찾아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을 간단한 의미로 무엇이라고 한다? 융합적 능력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의미의 융합하는 능력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환 비용이 많이 든다 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수업할 때 컴퓨터 또는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패드로 하면 안 될 수가 있어요. 패드로 하면은 안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오늘은 구글 아이디, 챗 GPT 아이디가 필요하다. 구글과 챗 GPT, 뭐 그런 아이디를 사용을 해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주제인데요. 보시면은 아이스크림 판매량 예측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듣고 실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 방법을 찾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피드백하는 것까지 완료가 돼야 진정한 문제 해결력을 갖추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이스크림 판매량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하나의 예시예요. 아시겠죠? 예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눌러보죠. 이거 광고가 나오네? 광고가 나와? 광고가 나오네요. 요즘처럼 낮의 기온이 27도까지 올라갈 때 가장 많이 팔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요. 네. 1번이 수박, 2번이 아이스크림, 3번이 빙과, 4번이 썬텐 오일입니다.
네, 저는 아이스크림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닙니다. 정답은 4번 썬텐 오일입니다. 네. 자,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온에 따라 잘 팔리기 시작하는 기온이 달라요. 22도가 넘어서면 아이스크림이 잘 팔리기 시작을 하고요. 26도가 넘어서면 수박, 그리고 27도가 넘으면 썬텐 오일이 잘 팔립니다. 네. 이렇게 기온의 차이에 따라서 잘 팔리기 시작하는 물건이 다르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그럼 실질적인 어떤 매출 변화는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자연스레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탄산음료죠. 자, 일반적으로 탄산음료는 기온이 높을수록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이거는 딱 반만 맞는 말입니다. 탄산음료는 기온이 올라갈수록 매출이 증가하지만 일체고 기온 25도를 기점으로 같은 탄산음료 내에서도 영향이 갈립니다. 콜라가 25도에서 1도가 올라갈 때마다 약 15%씩 매출이 증가하는 반면에 사이다는 더 적은 10%의 비율로 증가하거든요. 콜라와 사이다 판매에서 활용될 수 있는 온도 마케팅의 핵심 요소는 임기온도입니다. 임기온도는요, 상품의 수요가 급격히 변하는 시점의 기온을 말하는데 판매율과 기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기온이 높아지면 보통 운동 후에 마시는 스포츠 음료도 잘 팔리지 않을까요? 네, 경연한 운동 후에 찾게 되는 스포츠 음료 역시 25도가 임기온도입니다. 25도부터는 2도 오를 때마다 8%씩 상승하는 아주 꾸준한 판매량 증가세를 보여요. 반면에 기온이 오를수록 매출이 떨어지는 제품도 있습니다.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은 기온이 20도에서 30도까지 상승할 때 약 8% 매출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임기온도는 식음료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체고 기온이 18도를 넘어서면 청량감을 주는 유리그릇이 많이 팔리고요. 19도가 되면 반소매 셔츠가 팔리기 시작을 합니다. 골프와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들의 숫자는요, 16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24도에서 절정을 이루지만 27도를 넘어서 오히려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기업인들이 이런 온도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한다면 정말 많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30도로 하면 한여름 폭염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30도를 기준으로 판매량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 시원함을 강조하는 맥주입니다. 맥주는요, 기온이 상승하면서 꾸준한 판매량 증가를 보이다가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면 약 1.7배 높아진 판매량을 보이거든요. 자, 이제 아이스크림은 22도부터 30도까지는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지만 30도가 넘어서면 매출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반면 이때부터는 슬러시 등 얼음 제품 판매가 급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유제품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은 기온이 너무 많이 오르면 오히려 판매가 줄어드는 것이죠. 자, 이제 편의점 등에서는 이런 소비 패턴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한다면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네,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면 아이스크림의 매출은 떨어지고 맥주의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니 참 흥미로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온에 따라 급변하는 각종 상품의 매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영상 소리가 잘 들어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잘 안 들어갔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냥 영상을 봤죠. 그냥 영상을 보면은 지금 이 데이터가 이 영상도 데이터잖아요. 4분 30초 정도 되는 시간을 우리가 투입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받아들인 행위를 했는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듣지 않으면은 그냥 나한테 흘러 지나가는 그런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정보다. 그냥 시간만 지나갔다. 뭐 이런 거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뭐 1도에 울고 웃는 온도 마케팅. 이런 키워드를 좀 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었고요.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아이스크림 판매량 예측입니다. 예측은 생각을 해보죠. 여름이 되면은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잖아요. 겨울이 되면은 뭐 아이스크림을 상대적으로 덜 먹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많이 찾을 것이다.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아이스크림을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추론을 충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10년, 20년 정도 살았으니까 그 정도 추론 추측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무엇이냐?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게 아이스크림이 얼마만큼 팔릴지 수학적으로 추측해보자 라는 소리입니다. 그 과정에서 뭐 인공지능의 어떤 기능, 원리들이 사용이 되는 거죠. 뭐 수학적 원리도 같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챗 GPT를 이제 좀 많이 사용을 해보시면 좋은데, 자, 이 영상이 4분이잖아요. 영상 길이가 4분 30초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4분 30초짜리 영상을 볼 시간이 없다. 그런데 이 영상의 내용을 알고 싶다. 핵심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다시 영상이 4분 5분짜리가 있어요. 볼 시간이 없습니다. 4분 5분 동안.
그런데 동영상 내용을 알고 싶어요. 그럼 뭘 하면 돼요? 30초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교실에서 막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 영상을 안 보고 어떻게 영상의 내용을 알 수가 있을까? 네, 시간이 충분히 지났죠? 얘는 경제 기사 같아요, 기사.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면은 뭐가 있다? 이게 있죠. 이게 뭐예요? 텍스트죠, 텍스트.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 이제 자막이 있는 거, 자막. 그 자막을 컨트롤 C 복사하고요, 복사. 자, 그 다음에 우리 챗 GPT로 갑니다. 자, 새로운 챗. 자, 집어넣어요. 자, 텍스트를 집어넣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요약해줘. 그럼 어떻게 해줄까? 요약을 해주겠죠. 요약을 해줄 겁니다. 아래 나옵니까?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분량을 보면 어때요? 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분량보다 지금 요약해줘라는 질문을 해서 요약을 해준 게 양이 조금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핵심적인 데이터만 추출해서 내가 본다라고 하면 4분 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 내가 핵심적인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체 정보의 일부분만을 우리가 추출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얘도 좀 길다. 그럼 어떻게 한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 질문을 상당히 잘해야 된다.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능력이에요. 네. 그래서 이 챗 GPT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매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매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생, 이해돼요? 매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생이라고 보면 돼요. 유치원생. 그러니까 뭔 소리냐? 질문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면 할수록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챗 GPT가, 아니면은 전혀 쓸데없는 질문을 줄 수도 있어요. 얘를 하나 배워 가셔야 됩니다, 오늘.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간단하게 주제는 할 거예요. 주제. 우리가 영어 지문 같은 거 볼 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지문이 쭉 많이 나오고 주제를 물어보는 그런 영어 문제를 봤을 거예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이런 질문을 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주제는 해봐. 한 줄 나오네. 한 줄. 자, 기온 변화에 따른 상품 매출 변동.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라고 했어요? 온도가 변할 때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어떻게 바뀌느냐 라는 거였죠. 자, 그럼 여기다 질문 쓰는 거예요. 얘를 보고 변동, 기온 변화와 기온 변화에 따른 상품 매출의 변동의 예시는? 그럼 아래에 쫙 나오죠. 이게 여러분들 정보를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냥 챗GPT가 찾아낸 거냐, 아니면은 여기 위에 있는 글에서 추출해서 같이 찾은 거냐, 그거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약간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자, 상관관계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질문을 한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 이 상관관계라는 용어 자체를 알고 있어야 질문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추측한 게 뭐예요? 온도가 증가하면 판매량이 증가한다. 온도가 감소하면 판매량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면은 Y는 X 형태의
직선 형태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상관관계를 알고 있는, 용어를 알고 있는 친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챗 GPT가 또 잘 해줍니다. 자, 상관관계가 있으며 중요합니다. 아이스크림. 자, 22도를 넘으면 증가한다. 30도가 넘으면 줄어든다. 이게 항상 증가하지는 않구나. 항상 감소만 하진 않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얘도 기사입니다. 기사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표 데이터를 보여요. 표 데이터. 자, 아이스크림 판매량 증가를 보겠습니다. 자, 온도의 범위가 나와 있죠? 22, 23도. 이 온도. 그러니까 온도가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22, 23도에 매출이 급증하나 봐요. 그래서 한글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판매량 증가율을 36, 20, 25, 24, 18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잘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 자,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탭이 있죠. 자, 다 해놨습니다. 자, 우선은 얘를 보자고요. 자, 여러분 전환을 할 거예요. 전환. 자, 22, 23 매출 급증 써놨죠. 23, 25 36% 써놨습니다. 퍼센트. 자, 27, 28 20%, 30, 31 25%, 30, 30 20%, 34, 35 24%, 그리고 38 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선은 이 표에 있는 데이터를 믿고 우리가 추측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여기에다가 뭘 했다? 그냥 데이터를 그냥 가져다 쓴 거예요. 가져다가 썼다. 글씨가 잘 보이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공합니다. 가공. 어떻게? 내가 보기 편하게 또는 내가 편집하기 편하게 바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판매량 증가율, 이 말 그대로 퍼센트니까 얘는 개수 데이터가 아니죠. 얘를 개수 데이터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준을 잡았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뭐야? 자, 그냥 얘를 기준으로 잡아서 기준. 자, 이때 매출 급증이라고 했는데 이 온도대에 팔리는 아이스크림의 개수를 그냥 내가 100개라고 한 거예요. 100개. 계산이 편하게 100개라고 했습니다. 뭐 1000개, 10,000개, 뭐 10만 개, 20만 개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얘를 100개를 기준으로, 자, 이 온도에서는 매출이 36% 증가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100개를 기준으로 36%가 증가하네? 이해되죠? 그러면 이 아래에 어떤 숫자가 와야 되느냐? 알 수 있죠? 이거 덧셈 곱셈만 하면 되니까 136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판매량을 100개라고 고정하면, 기준을 삼으면 너가 136개가 팔리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20%도 어떻게 이해를 하자? 이 바로 직전 데이터에서 20%만큼 증가한 것의 개수, 증가한 개수가 163.2개인데 이만큼의 아이스크림이 팔린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25% 증가했다고 하니까 163.2에 25%를 곱한 값을 여기
163.2에 더해서 이제 이러한 204라는 값을 또 찾아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다 데이터를 채워 넣은 겁니다. 뭐 이해됐죠? 아, 좋습니다. 여러분이 소수점이 마음에 안 들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개수를 뭐 10만 개, 100만 개로 하면 되죠. 네, 내가 기준으로 삼은 아이스크림의 개수를 뭐 10만 개, 100만 개라고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줄에서 내가 데이터를 가공해서 이 말을 어려운 말로 전처리라고 합니다. 전처리. 자, 전처리를 해서 오른쪽을 또 만들어냈어요. 자,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정리해서 세로 데이터 두 개를 정리해서 이 세로 데이터 하나를 또 만들어낸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 가장 왼쪽에 보면은 선택한 온도라고 돼요. 선택한 온도. 자, 선택한 온도는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는 거예요. 점. 우선은 점을 찍을 거예요. 그러면은 X 좌표하고 Y 좌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온도가 어떻게 돼 있다? 범위 형태죠. 범위. 어떠한 값이 아니라 범위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상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포인트를 하나 선택한다, 점을 하나 선택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렇게 구간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인가요? 히스토그램 같은 걸 그려봤었죠. 막대 그래프 여러 개를 그려서 네, 그걸 해봤던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점 하나만 선택을 해보죠. 그래서 선택한 게 뭐예요? 아, 이런 온도가 됩니다. 자, 어떤 온도로 선택했어요? 이 온도가 구간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내가 선택을 한 거죠. 네, 내가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선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를 만든 겁니다. 자, 최초의 데이터는 얘 두 개였죠. 그런데 데이터를 가공해서 어떻게? 너 선택한 온도 데이터 하나, 너 개수 데이터 하나 이렇게 만들어내서 아래에 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45, 100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기능이 다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세로 데이터를 쫙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좀 찾아볼게요. 자, 오른쪽 클릭. 예, 아니고 차트. 네, 삽입의 차트이죠. 차트를 누르고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아, 그래프가 나오네. 차트 유형에서 점 어딨어? 점. 얘로 합시다. 얘. 이거 점 있는 거 있죠? 점. 체크. 아, 그러면 데이터가 점으로 나오고 분산형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산형 차트. 자, 얘를 어려운 말로 여러분들 산점도라고 합니다. 산점도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렸는데 산점도가 있습니다. 네. 자, 점만 찍은 것도 그래프입니다. 자, 얘를 보니까 어때요? 아, 우상향하네. 이 X값 증가할 때, 그러니까 선택한 온도가 증가할 때 이 판매량 개수가 증가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질문. 자, 32도. 자, 우리가 지금 32도 데이터가 없잖아요. 32도에 도대체 몇 개의 아이스크림 팔릴 거냐라는 겁니다. 자, 몇 개 팔릴까요? 질문을 드렸습니다. 30초 정도 생각을 하고 답변해보세요. 자, 옆 친구한테 답변해보세요. 질문하시고 답해보시고 그 친구의 답이 좀 이상하더라도 네, 이렇게 네, 잘해주시고요.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자, 질문은 32도일 때 도대체 몇 개가 팔릴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32도일 때 데이터는 없잖아요. 근데 추측하는 거죠. 어떻게? 합리적으로.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 온도가 지금 증가할 때 온도가 지금 자 x축 오른쪽 증가, 자 y축 위로 증가. 그러면 30도보단 많이 팔리겠다? 오케이? 34도 판매량보단 적게 팔리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많이 활용하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게 평균이죠. 평균. 그냥 두 개의 값의 평균을 그 값으로 이야기하시면 큰 무리는 없어요. 고등학생 수준에서 네. 평균으로 값을 추측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조금 더 잘하고 싶다. 조금 더 잘하고 싶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아래로 내려봅시다. 자, 여기에서 또 이거 찾아야 돼. 자, 우선 맞춤 설정으로 가가지고요. 법례? 아이구나. 자, 계열. 계열 봤어, 계열? 자, 계열 아래로 쭉. 자, 뭐가 있다? 추세선이 있다. 추세선. 자, 눌러봅시다. 뭐가 나와요? 아, 직선이 나오네, 직선. 직선 나와서 직선 나왔습니다. 자, 이거 더 크게 안 되나? 자, 요렇게. 자, 여기에서 추세선이라는 거를 우리가 체크를 했습니다. 이 추세선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나중에 대학교로 가면 네, 좀 괜찮은 대학교야겠죠? 네, 가면은 뭐 선형회귀, 선형회귀, 영어로 이제 리그레션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거 배웁니다. 자, 이 선을 어떻게 만든 것이냐? 어떻게 만든 거냐면은 자, 이 점들이 있죠? 점들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점 고정. 직선은 무수히 많잖아요. 무수히 많아요. 자, 무수히 많은 직선을 막 그려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점이 있죠? 자, 세로줄을 그어, 세로줄. 세로줄 쭉 그어요. 그러면 이 점 지나고 이 직선하고 교점 생기죠. 자, 세로선, 세로줄 긋으면 세로줄.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러냐? 오차라고 합니다. 오차. 에러죠, 에러. 자, 여러분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오차가 아닙니다. 자, 세로줄.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이 점 지나고 직선하고 교점 생기죠. 그 점들의 y좌표의 차이, y좌표의 차이.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절대값 씌우면 되겠죠? 그것을 뭐라 그런다? 오차라고 합니다. 오차. 그 오차가 몇 개 생겨요? 오차 계산하면 몇 개 생겨? 아니, 점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으니까 오차가 6개가 생기겠죠. 오차가 다 플러스 값일 거 아니에요. 0 이상의 값. 그 오차가 최소가 되도록,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오차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합니다. 그 직선을 찾는 거예요. 그 직선이 추세선입니다. 이 기본적인 추세선은 직선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추측할 수가 있다? 32도에서 무엇을 읽으면 이 직선의 y좌표의 값을 읽으면 그만큼 팔리겠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값은 평균하고 유사할 수도 있고 30도, 34도 데이터의 평균하고 유사할 수도 있고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으로 근사값을 구하는 것보다는 이 회귀 직선, 추세선을 그려서 추측을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이해가 됐길 바라겠습니다. 자, 얘를 머릿속에 잘 집어넣습니다. 잘 집어넣었어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집어넣었어요. 자, 여기 데이터 추가했죠? 자, 이게 좀 말이 안 되지만 추가했습니다. 자, 45도예요. 45도. 더워서 사람들이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갑자기 100개가 팔렸어. 100개. 네. 자,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냐는 어떻게. 자, 똑같이 합니다. 자, 똑같이. 자, 이 데이터를 다 선택을 해가지고
자, 차트. 자, 처음에 어떻게 한다? 여기 점 차트이죠. 점 차트. 분산형 차트. 그랬더니 이렇게 증가하다가 떨어지네. 떨어지네. 자,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자, 우리 맞춤에서 계열이었나요? 자, 우리가 추세선을 했었죠. 좋아요. 이렇게 나오네? 자,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 직선이랑 지금 직선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유가 뭐야? 아니, 여기 데이터가 추가됐잖아.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30도 데이터와 34도. 네, 벌써 종이 쳤네요. 자, 30도와 34도 데이터가 있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